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당신 안에 용기와 자신감을 깨우는 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밑바닥까지 경험해봐야 비로소 세상이 만만해진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흔히들 헷갈려하고 또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하는 이 두 가지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나아가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감은 간단히 말해 자신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 자신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 믿음에서 오는 긍정적인 느낌이 바로 자신감인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칼날처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기는 무엇일까요? 반면 용기는 단순히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맹목적인 기계와는 다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향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용기는 용감과 용기의 두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용감은 두려움을 아예 느끼지 않거나 혹은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 쥐가 고양이의 무서움을 모르고 덤벼드는 것과 같죠. 용기는 위기나 위협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가치나 목표를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새끼 쥐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양이에게 달려드는 아빠 쥐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이나 자기개발 서적 코너를 둘러보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조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피상적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분명 용기와 자신감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용기는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정한 기준과 가치에 따라 과감하게 행동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반면에 자신감은 자신이 가진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내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겉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 두 가지 감정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아존중감입니다. 저는 감이 단언합니다. 튼튼한 자존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진정한 자신감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도 샘솟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좋게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존감을 채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존하여 자존감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바로 남에게 인정받을 때 타인의 칭찬이나 성공에 대한 인정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사랑받을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에 좌우될 때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거나 업무 평가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결국 남의 평가에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맡겨둔 채로는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를 키울 수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외부의 작은 파도에도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그 굳건한 토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용기를 키우려면 무엇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무덤덤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타인이 제공해주는 모든 정보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나 조언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의 내용은 받아들이되 그 평가에 담긴 감정이나 의도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정한 길을 묵묵히 나아가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은 견고해지고 그 위에서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가 싹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묵묵히 간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했다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죽을 각오로 있는 힘껏 매달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 노력했다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마라톤 완주를 꿈꾸며 발바닥이 닳도록 뛰었지만 20km 지점에서 쓰러져 앰뷸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흔히 자괴감과 좌절감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깊은 절망감만을 안겨주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단 한 번도 끝까지, 극한까지 발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인간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오히려 엄청난 자존감의 상승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후회 없는 경험은 그 어떤 외부의 칭찬이나 성공보다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의 끝을 보았기에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초연함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99%는 무언가를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한계까지 밀어붙여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경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밑바닥까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을 보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끝까지 가보는 경험은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단지 아직 그 분야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설령 최고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는 분명 상위 1% 안에 들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까요? 강호동 씨가 학력이 높지 않다고 해서 기가 죽을까요? 자신의 분야에서 끝을 본 사람들은 설령 다른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을 보는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신뢰, 즉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의 목표를 향해 후회 없이 모든 힘을 쏟아부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자신의 한계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고 당당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